지난주에 대표님께서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초고속으로 또 UBS가 인수를 하면서 이 같은 좀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금융위기를 벗어났다기보다 덮은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런데 저는 전번 이 시간 통해서 막 야간 선물 크레디트 스위스 뭐 급락하 파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선물 기준으로 그때가 305, 306이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예. 아니었나요? 네. 근데 오히려 사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15가 맥점이다 그런데 오늘 315를 뚫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그 이제 3시 반에 이제 금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을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스닥 선물이나 그 다음에 미국장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어떤 방향을 주나. 저는 갈림길에 또 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이럴 때 저는 코스피 200의 종합적인 그 평균값의 방향성, 선물의 방향성 갖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현재 나오는 재료는 공포인데 이건 사서 위로 배팅해야 될 거냐 아니면 아래로 배팅해야 될 거냐를 기준을 잡고 어떠한 전략을 세우거든요. 네. 전번 주에서는 제가 상방 배팅을 했다면 이제 315가 또 저 갈림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늘 요거를 시도했거든요. 315점.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보면 316까지 막 가요. 네. 그래서 모양 좋아요. 오늘 뭐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분위기 좋은데 결론은 저는 여기서 이제 325로 바로 연속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요 저점을 깨느냐가 내일부터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갈림길에서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 중요하냐면 내일 아침에 네. 삼성전자가 재료 다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6만 1,000원을 놓고 500원이라도 올라야 돼요. 전 내일 딱 시초가에 삼성전자 6만 1,000원이거든요, 오늘. 네. 6만 1,500원 치고 나가면 상방. 근데 6만 500원을 깨고 내려가요. 다시 직전 저점 확인. 이 갈림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은행주 수많은 공포 에너지가 저는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긴 게 나스닥 기술주 올링 에너지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공포에서 금융주 급락, 뭐 개별 관련주 급락, 뭐 채권 시장 박살 그러지만 나스닥 주가는 모양이 달라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대표님?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이 그 생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이 박살이 나요. 그러면 이거 박살을 공포만 보지 말고 이거를 메꾸기 위한 다른 에너지가 분명히 나오는 게 테크주예요. 요번에 테크주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금리 저는 뭘 바라냐면 25bp 해주고 요번에 한 6월 달 안에 이제 마지막 동결 가능성이 있고 점진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나오면서 뭔가 테크주의 모멘텀이 주면 시가총액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금융주가 여기서 더 박살나도 지수 나스닥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시장은 항상 롱숏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제가 그래서 항상 시장을 뭐한테 물어보냐면 테슬라하고 나스닥, 애플 이 기술주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금융시장에 어떤 위기가 오면 성장주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도 당연히 좀 흔들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그냥 그쪽으로 움직이면서 잘 버텨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 더 승부수를 더 거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포가 나오면 공포만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은 다 금융주나 그쪽 관련된 채권이나 매크로 분석이나 이런 데 휩쓸려요. 근데 저같이 실정 투자는 이쪽은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을래요. 그러면서 전염되고 확산되고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분명히 그게 마이너스 될 때 메꾸는 플러스가 뭐가 나오냐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장도 가만 보세요.
금융주나 주변들 나쁘고 시가총액 종목들 그냥 형편없지만 요새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뭐 가온 칩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보면 이게 뭐 그냥 급락장이야 아주 그냥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나오는 것들은 왜 나올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대판 싸우고 뭐 중국 거 쓰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제재 조건 나오고 그것만 돌아보면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대로 미국 시장 빨리 밸류체인 들어가고 그와 연결된 종목들 뭐 이지라든지 요새 급등주들 보면요. 그 다음에 로봇주도 로봇스타, 로보티즈가 너무 급등하니까 다음으로 뭐 수술용 로봇이나 다른 에너지로 미래 컴퍼니, 그 다음에 큐렉소 이런 종목들이 막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장을 놓고 볼 때 네.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하나로 종합주까지 쓰보지 말고 시가상위 종목이 움직이는 롱샷. 그 다음이 테크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 의해서 서론 치열한 속에 여기도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마이너스는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아요. 대형주들. 그런 네. 쪽은 그냥 계속 그냥 박스에 갇혔거나 마이너스. 그리고 그 반대 급부가 시스템 반도체가 됐던 로봇 관련주의 M&A가 됐던 요새는 또 이런 것들이 막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런 장이 차별화장으로 더 극심한 차별화를 더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장을 가치 투자자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적 좋아. 네. 성장성 좋아. 그리고 그런데 대표적인 시가 상위 종목들이에요. 네. 오히려 빠지거나 안 가요. 박스에 갇혔고. 그런데 약간 테마성에 매출은 안 나오고 심지어는 적자 보는데도 뭐 심지어는 셀바스 SK, 셀바스 AI라든지 과거 3, 4년 전 하면 그쪽 그룹 거래 정지당하고 뭐 상장 심지 검사 들어가고 막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칩봇이라는 어떤 에너지 그러면서 요새 실적 보면 주가 상승률을 커버하지 못해요. 뭐 적자 발표하고 그래도 모멘텀 플레이라든지 수급 동향에서 급등 파동을 만드니 네.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에너지를 주는 섹터를 집중해서 트레이딩하는 구간이지 지금 뭐 매크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뭐 그 나타나는 그 리스크를 분석하다 보면 아무 행동도 못 합니다. 지금 이런 장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315. 이제 삼성전자, 나스닥, 그 다음에 내일 딱 새벽에 일어나서요. 315가 이제는 지지가 돼야 됩니다. 장이 상승 랠리가 나오려면. 네. 그리고 5포인트 이상의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320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325까지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종합주가 지수 2,400, 80 정도 돼요. 그리고 전번에 1월 고점 돌파는 아직 안 봅니다. 그런데 이게 모양이 다른 거예요. 나스닥 지수요? 예. 지금 이 동그라미를 여러분들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315가 저항이었던 자리입니다. 3월 13일, 3월 20일, 오늘 오전장까지. 그런데 이 그림하고요. 이게 이제 빨간색, 남색, 파란색. 요거를 초록색? 그러니까 예, 초록색, 네. 하늘색. 이거를 나스닥에다가 똑같은 날짜를 대입해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점이 좀 막힌 듯한 모습인데 나스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오히려 3월 13일 날 바닥이에요. 3월 13일. 그리고 이 초록색이 나스닥이 11,500을 돌파해서 11,600. 지금은 11,800까지 왔습니다. 이 에너지 보면 그냥 우상향이에요. 그 테슬라 주가도 지금 거의 200불 가까이 왔고. 네. 애플이 제가 155불이 맥점입니다. 그런데 그거 뚫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큰 시가상위의 이런 격자 모델 보면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이 전체 33% 차지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것들만 상방에 나오면 다른 것들 마이너스 나와도 전체 나스닥 지수는 끌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모양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또 이 11,000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저는 금리 동결하지 마라. 동결하면 저는 시장은 오히려 난 급락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FMC. 예. 서프라이즈. 대부분들 시장이 원하는 게 25bp 아닙니까? 근데 뚱딴지 같이 동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환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짜리거나 장중짜리일 수도 있고 금리 동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대응은 그렇게 나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 오를 때 차익 매물 나오면서 오히려 쇼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 내용이 좀 파 의장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안 믿을 거거든요. 계속 뭐 강하게 나와도 너무 오히려 25bp 해주고 그러면서 뉘앙스가 대충 점도표나 이런 거 보면 5월 달에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 안에는 금리 인하 전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이나 내년도 보면 인하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스무드한 코스로만 가져도 네. 이 아시아 쪽에서의 전염 확산이 막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을 또 공포 시나리오를 하려면 우리도 전염될 거다 하면서 부동산 PF를 막 떠드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신문에서도 아침 뉴스를 보면 부동산 PF 문제가 한국이 심각하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는데 또 새마을금고의 건설업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액이 최근 한 달 사이에 9천억 원이 급증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대표님.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작년 10월 말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춘천 레고랜드 다 넘길 거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하고 거기에 PF가 많은 메리츠 금융주주 22,000 사라. 대충 6개월 넘길 것 같다. 그 6개월이 4월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 달 남았죠. 4월 말에 저는 연준이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도와줘요? 이제 연준도 동결하고 하반기 가면 금리 인하하면 우리 한국은행장께서 분명히 선제적 대응을 할 겁니다. 우리부터 금리 인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우리 그렇게 이제 동결적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금통위 일정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런 뉴스 보는 게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대우건설 특별세무조사 착수. 이게 그 브릿지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 아까 새마을금고 우리도 보면 증권회사 그다음에 저축은행 좀 나약한 쪽에 연장만 시켜놨어요. 이거 뭐 브릿지론 개념도 좀 설명은 뭐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이 저는 대우건설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52주 최저가에 4,000원 딱 있거든요. 오히려 이걸 3,000원을 급락시키면서 깨는 파동이면 이거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5,000원, 6,000원 방향으로 터닝을 해줘야 돼요. 네. 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건설주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전에 미래에셋 증권 갖고 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금융주 갖고 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샘플링으로 제가 좋아하는 XY축에 KB금융, 메리츠 금융지주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은행주 다른 걸 하나 넣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간단히 해서 대우건설 뭐 이 브릿지론 연결고리의 종목들 이렇게 놓고 이런 게 세 개가 동시로 마이너스 에너지 나오면 이거는 뭔가 리스크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 타이밍을 4월 중순 잡을래요. 왜 4월 중순인가요? 금통위. 대표님? 4월 한국은행의 13일 금통위. 정도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얘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6,000원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얘가 5,000원짜리를 보면 이건 또 터졌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8, 9,000원 종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3개월 안에 저는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그 증권의 토큰 일정이 앞당겨져야 돼요. 넘길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그 상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STO가 금년은 힘들 것 같고 내년은 몰라도 그럼 이 시차를 먼저 어떤 형태든지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4만 원을 깨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자 보면 안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샘플링을 해놓고 그래서 서울 옥션 STO 관련된 거를 이번에는 전번에는 24,000원대 팔아갖고 전번에는 2만 원과 2만 1,000원에 눌림목 때 사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15,000원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한 3개월 확인하고 하자. 이게 다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대택 추산 증권사, 그 다음에 브릿지론,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건설사, 증권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일정표 보시죠. 3월하고 6월을 제가 박스를 거놨습니다. 이때 25bp하고 이제 더 이상 금리는 개념 아니야. 동결하고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다른 정책, 재정 정책이나 뭐로 풀어줘야 될 것 같고 그때 우리가 4월 13일에서 요 7월 13일에 인하 카드가 하나 나와주면 위기는 이번에도 또 넘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PF 그 겁주고 뭐 하더라도 그냥 스무드하게 저혈당 비슷하게 주가는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하방 압력에 갖다 대서 그 트리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려면 이 트리거, 그 민스키 포인트라고 하는데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상황. 네. 그런 게 나와야 이게 붕괴가 되거든요. 그런 거만 안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약간 뭐 시스템으로 뭔가 이렇게 뭐 인하 이제 강제적으로 약간 좀 뭔가 낮추는 시스템이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요번에도 잘 넘어가자. 이게 짧게는 4월 말, 길게는 7, 8월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장 어떻게 될까요? 대형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주도. 이 방송 작년 연말에 메리츠 금리 팔 때 은행주들이 막 KB금리 고점이고 막 배당받고 막 그때 흥분할 때 털고 나와라. 정부 교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해외 투자한 거나 대체 투자한 거나 뭐 문제 생긴 게 터질 수 있으니까 작년 연말 연초에 그거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미국의 그 은행의 파산 에너지가 우리를 다시 또 치려고 그래요. 이게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시간만 연장시켰을 뿐이거든요. 계속 연장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어떤 하면 수합을 가해서 연장을 시켜주든지 네. 이 부채 부분을 다른 걸 통해서 갚게끔 담보 가치를 해주든지 이런 작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저는 아까 얘기한 요 4월 13일 요때 감 잡을래요. 이때 당장 금리 인하 생각하지는 않고요. 동결 쪽으로 가게 될까요? 동결인데 여기서 네. 미국에서 뭔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는 급격하게 뭐 우리가 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인플레이션 잡혔구나.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속도 조절 좀 하겠습니다. 난 그것만 나와도 환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에너지가 나오면 이장은 여기서 한 100포인트는 힘들 것 같고요. 2,500 뚫는 거는. 그런데 지금 요번에 2,400, 7, 80에서 계속 걸렸거든요. 한 번 뚫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금리 인하 들어가거나 이 문제가 다 발목 잡는 그래서 대형주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간단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주는 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에 또 설명했지만 SK하이닉스 75,000원, 77,000원 사지만 85,000원, 9만 원이 이제 때리는 가격일 거고 4월 말에 또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빅베스 하냐 안 하나. 그거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중저가 옐로칩 중에서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뭐 집중하는 12가지나 또 미국 밸류체인에서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또 그 소형 원전, 사우디, 연골고리. 요새 한 달 만에 가장 급등한 종목이 아스타라는 개별 종목이 있습니다. 아스타. 네. 이게 다 사우디에서 투자한 기업.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건설주 발주는 안 들어오고 그 스마트 헬스케어나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만들려면 이 기업 투자해갖고 거기다가 넣겠다는 그러한 중소형 기업들 중심의 머니게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이 시장은 그 특화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FOMC 금리 결정 이후로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적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기대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가치 투자자의 무덤인 것 같아요. 네. 실적 좋아요. 매출도 늘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숏을 걸어요. 골 때리는 장입니다.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만 연결돼서 되냐면 이걸 하나 그러니까 마치 작전장 같아요.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고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파이프라인 연결된 종목만 세팅해서 딱 세팅해 놓고 거기서 선도주 만들고 후발주 만들어서 뺑뺑이 돌리는 장? 하나의 예를 들게요. 예.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 전기차나 뭐 이 중에서 그쪽은 너무 하기 힘드니까 이제 어떤 아이디냐면 전기차 왜 안 사냐 하면 대부분들 불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불나지 않으려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삼성 SDI가 전고체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그 파일럿을 형성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일단 뽑으면 미래컴퍼니, CIS, 뭐 한농, 화성, 이수학, 나노테 이런 종목들입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미래컴퍼니입니다. 네. 이런 것들 120 밑에서 우리가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17,000, 2만 사면 못 가도 3만 원 뚫을 거다 하는데 이게 4만 원도 뚫습니다. 이 모양 보세요. 각도라든지. 실적은 뒷받침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가까이에서 이슈화 되면서 모멘텀 플레이로 이런 근데 얘만이 아니에요. 이수학. 다 따블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한농화성. 거기에 연결된 종목만 세팅해서 투자하면 나는 완전히 급등주 패턴만 갖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우량한 종목들 다른 종목 갖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뭐 52주 최저가거나 막 이런 종목들도 허다하고요. 뭐 CJ 제일제당이니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니 LG 이노텍이니 이런 기업들 비교하면 LG 이노텍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LG 이노텍 사놓으면 52주 최저가 노상 흘러내리고 네. 한농화성 공포에 샀는데 오히려 수익을 주고 그래서 이쪽에서 아직 남아있는 게 CIS.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덜 오른 종목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신 건가요? 예. 예. 그냥 계속 이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외가 되는 장인 거죠. 그러니까 2,500개 중에 이런 종목들이 30에서 50개예요. 그런 것만 되는 것 같고 나머지 1,000개나 1,500개는 그냥 가랑비 없어도 흘러내리고. 실적과 상관없이. 예. 네. 그리고 너무 압축이 돼요. 그래서 걔네들 압축되는 종목이 갖다 해서 에코프로의 저주라고 그럴게요. 에코프로 때문에 딴 게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니까 차별화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투자자면 그쪽 가면 안 되거든요. 언제 부러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매일매일 하루 보면 이게 고통이에요. 오히려 갈 걸. 일주일 전, 2주일 전 갈 걸. 지금 몇 주째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에 후발주로 그러면 미래컴퍼니나 뭐 코스모 신소재나 밑에 단에 있는 종목이라도 하나 찍었으면 어떨까. 근데 잘못 찍으면 또 철저하게 있잖아요. 이제 첨보 찍었거나
또 로봇 관련주에서 로봇스타, 로보티즈 찍지 않고 로봇 찍었거나 그럼 또 골 때립니다. 그러면 또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섹터 내에서 2차 전지가 됐던 로봇주가 됐던 시스템 반도체가 됐던 네. 이 차별가 심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제가 이럴 때 이런 로직을 제가 생각해냅니다. 제가 위치에너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미래 컴퍼니나 한농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122개월 따블라면서 막 이제 매매하지 마 카지노 각도라면 네. 이 A 패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CIS나 TSI는 뭐 이런 종목들 사놓고 길목 지키기 그래서 다음 순환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 전번 시간에 우리가 물량 늘리기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바닥에서 처음 각도 25도, 45도에다 60도가 팍 치고 나갈 때 바로 급등 안 합니다. 바닥에서 뭐 50이나 100% 올랐으면 이렇게 반드시 흔듭니다. 근데 이 진폭이 어떤 건 20, 30%예요. 12,000원짜리가 8, 9,000원까지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때 흔들어 놓고 다시 또 땡겨 버립니다. 그럼 같은 종목을 예를 들어서 AD 테크놀로지나 큐렉소나 급등 종목들 때렸어 고점에요. 비율로. 밑에서 고점에 20, 30% 떨어질 때 다시 밑에 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거나. 이런 개념 물량 늘리기로 하지 않으면 아니면 한 단계 상승하고 나서 120일까지 이걸 B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평선 121선까지 빠진 종목들 찾아내는 거예요. 요새 이런 종목들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이런 패턴, B 패턴에서 순환이 나오거나 지금 2차 전지에서 지금 빨간색만 새롭게 고점 찍고 아직까지 밑에서는 순환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KG 케미칼이 치고 나갔어요. 네. PI 첨단 소재가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밑에 단에서 순환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일 알루미늄이 치고 나가요. 여기 딱 보시면 2차 전지 소재 중에 또 그동안 너무 급등한 에이프로 그런 거 말고 코스모시스 말고 조일 알루미늄 밑에 단에서 여기도 순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순환 종목들 이런 것들 뭐 캠트로스 이런 것들이 눌림목대 사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할 때 20, 30대는 오히려 매도하고 보유하시면은 이런 눌림목을 항상 기억을 하셔서 아까 이게 각도가 한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런 에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G 케미칼이 그러니까 KG 케미칼도 한번 60도 각도 딱 주다가 눌림목이 갔다니 예를 들어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35,000원에서 27,000원까지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 뛰기 하다가 이게 탁 치고 나가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샘플링 해놓고 눌림목 전략 잡으시는 근데 이게 일반 투자자 못해요. 이게 다 저는 선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걸 고가에 팔아서 10이나 20 물량을 다시 늘려갖고 잡아내고 이게 생각대로 다시 가면 되는데 거기서 더 빠지는 것도 허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별화시켜서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 KG ETS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요새 가만히 보시면 KG그룹 그 4월달 쌍용차 상장시켰는데 이 거버넌스 게임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못 간 게 결제주고 못 갔습니다. KG 이니시스 모빌. 이게 이제 오늘 그 애플페이가 20만 정도 들어오니까 저는 오늘부터 관찰 대상 넣어볼래요.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관련된 거. 네. 오히려 막 흥분해갖고 그 한국정보는 17,000원, 오히려 꼭지 주고 지금 13,000원까지 죽여놨거든요. 당장 시작하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사놓으면 반드시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확산이 될 거고. 그때 한번 대반등 에너지 볼래요.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샘플 봤지만 네. 어떻습니까? 전략이 어떤 끌기가 있어야 되고 테마가 돼야 되고 선도주가 이미 나갔어야 되고 후발주 중에서 순환 가능성을 노려서 수급 들어올 때 감각적으로 배팅하는 그런 능력. 전업투자가용이라고요. 직장인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직장인들은 지금 지쳐가실 겁니다.
그냥 좋은 종목 사놓고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노상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갖은 또 분석해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공포만 얘기해서 이제는 또 우리도 퍼지는 거 아니야?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래. 또 부동산 PF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시장이 완전히 한 공간 내에 4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네. 이걸 멀티 우주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근데 겨울이 너무 많아요. 2,500개 중에 2,000개가 겨울이에요. 그리고 한 100개에서 200개가 봄에서 여름으로 딱 가고 50개만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그런 이런 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멀티버스 세상이라고 그러나 멀티 우주 세상이라고 그러나. 네. 같은 공간 내에 4개가 동시 패션으로 다 있는 장. 이거를 분석으로 대응해요? 안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장이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 데이터 검색, 노가다가 가장 필요한 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방법론을 좀 제시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을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니까 대표님, 뭐 금값, 국채, 엔화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쪽은 어떨까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저는 3,200만 털고 2,500 게임 샀는데 털고 3,500에서 땡칠 줄 알았거든요. 그걸 뚫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거 같아요. 공포가 자꾸 나오고 이제 내 지갑에 내 돈은 내가 갖고 있다. 그게 지속되는 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금은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금은 2,000불을 넘어서 새롭게 가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이 금을 선호함으로 하는데 이제는 중국이 유동성장을 해서 뭔가 달러 채권 팔고 금을 팔아서 뭔가 자기네들 SOC 동수화산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장 또 중요한 로직을 하나 아까 예, 잠깐 정리를 하자면 금은 이제 한계치에 좀 다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도 되겠다. 뭐 자꾸 금융 위기 자꾸 떠들면 네. 그 가다에서 탈중앙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확실히 지갑에 넣게 갖고 어디 가더라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선호도가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꺾이는 날이 지방은행까지 확산되면서 그 모든 공포가 끝나는 날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그 감을 잡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읽는 한 지표로 또 활용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하면 미국 금융주 위기는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마이닝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종합주가 지수가 2월 27일 날이 하나에 2380 전점이었습니다. 3월 7일 날이 2475. 이거 꼭지를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3월 기준은 이게 이제 325 정도 돼요. 그리고 3월 16일과 20일 날 공포를 만들었거든요. 이때 뭐 모든 금융주 파산 난리 쳤을 때 선물 305에서 막았어요. 나스닥 막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3월 7일에서 100포인트 정도 빠지는 동안 오르는 거 뭐야? 지수는 빠질 때 더 빠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전체 2,500개 중에 3월 7일 기준으로 오른 거. 네. 오른 거 샘플의 특징이 있나 없나.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보셨군요. 이겁니다. 3월 7일 꼭지부터 22일까지 코스피 200 중에서 오른 거. 한미 사이언스. 비율은 형편없어요. 네. 그래도 지수가 100포인트 빠지 6, 7% 빠지는 동안에 플러스라도 난 종목이에요. 네. 한미 사이언스, 한전기술, 삼성 엔지니어링, 한전 KPS, PI 첨단 소재, LX 일렉트로닉, 넷마블, 오리온, DB하이텍, 대수 조선해양, 두산밥개, 크래프트. 여기를 단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해서 소형 원전,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LS 일렉트로닉, 전력 설비라든지 중동 수주 에너지 플랜트. 그리고 나머지는 게임주, 넷마블. 그리고 PI 첨단 소재 DBI텍, 간단해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들. 딱 구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항상 상승률 말씀하시던 주도주 쪽에 포함된 종목들 있네요. 저는 이게 이제 계속 지수가 뺄 때 누가 들어와서 사서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개 중에 이게 한 20개 정도 돼요. 이거라도 뭔가 누가 바쳤다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코스닥입니다. 아싸라는 종목이 140%. 네. 사우디가 투자했다고 해갖고 적자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석경 AT, 엠노, 강원에너지, SPG, 그 다음에 KCS, 에코프로, 미코바이오랜드, 레몬, 에스코텍, 웰컴 이런 종목이 40에서 100%까지 줍니다. 여기 무슨 교집합이 있어요, 대표님? 여기 가만히 보시면 사우디가 투자했거나 그 다음에 삼성이 콜을 걸거나 현대차가 콜을 걸어서 M&A 하거나 하겠다고 하는 뭐 로봇 부품이나 그 다음에 또 IT 소부장 이런 것들이 공동 분모들이에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사마 알루미늄, TCC 스틸, 코스모 신소재는 에코프로에다 갖다 집어넣고 후발, 한농화성 아까 DI 동일, 금양, 화신, 일진전기, 한미산, 세기상사, 한전기. 여기에 단어들이 좀 나오는 게 정부 정책 주도 방향이에요. 그리고 뭔가 매출단이 일어나거나 미국 밸류체인이거나 이렇게 끌개가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만 특화돼서 지수가 빠질 때 받쳤거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지수가 올라가면 얘네들은 더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벌써 떨어질 때 모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형 원전,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수주할 것들, 미국 밸류체인 들어갈 때 이지 급등한 다음에 다음은 뭐가 갈까? 그러면 뭐 공장 질 때 부품단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미리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LS 일렉트로닉 전력 설비,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 들어가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도 같이 보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보면 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이거 3월 7일에서 3월 14일 8%를 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탄력이 더 나아요. 코스피 시가상위 종목보다. 지금 가장 끔찍한 게 시가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우량 종목이지만 이번에 59,000원 찍고 지금 61,000원에서 오늘 겨우 61,000원 오는데 거의 일주일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저는 500원씩 올릴 거예요. 61,500원, 62,000원, 62,500원. 그럼 상방으로 뚫렸다. 근데 내일도 오늘 올린 거를 65,000원으로 죽여버려요. 전에 어떤 여자는 나스닥이 급등했어요. 180포인트. 시가가 고가면서 삼성전자를 보합으로 죽여버리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쑥 깔아버리는 거예요. 파생해서. 그러면서 그 에너지 준 거를 종목에다가 땡기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들고 있지 마. 먹을 거 없어. 그러면서 변동성으로 위클리 옵션 몇백 프로 그냥 변동성 방향 주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 해야 돼.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거는 팔아먹는 모습 나오거든요. 이렇게 원형 천정형으로. 그런 모양이 한 2, 3개월 갈까봐. 그래서 참 지금 시장은 쉬운 장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미국 공장 짓는 밸류 체인 기아 공장 질 때 그 부품단 되거나 연결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이 로봇 하지 않습니까? 레인보 로보틱스는 이제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는 제가 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준다면 네. 그 코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렌텍. 예. 네. 이게 인공 관절이거든요.
근데 로봇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절 로봇. 그럼 그 노하우가 현대차에서 연결시켜서 이제 수술용 로봇 같이 관절 로봇으로 키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코렌텍이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성희. 정성이? 정의선 회장님 누님 되십니다. 네. 그리고 그 남편분이 대전 선병원이라고 대전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쪽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거의 50이 최저가에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찾아내는 거예요. 코렌텍이 지금 52주 최저가에 있단 거의 말씀이세요? 그 부분이에요. 뭐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 또 제2의 미래 컴퍼니나 큐렉소 같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거버넌스나 로봇이나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나 뭔가 M&A나 정부 지출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거나 그런 것들 중에 쌍하게 있거나 급등했다 쉬고 있는 종목. 둘 중에 이걸 A 패턴, B 패턴.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 찾아다니는 장 아닌가. 그걸 찾았어요. 네. 저는 5일 동안 안 가면 그냥 끊어버려요. 수급 들어와야 돼요. 네. 철저하게 찍었는데도 확률이 30%밖에 안 맞아요. 세 개를 골라 제거 해갖고 세 개를 압축했어요.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철저히 안 가요. 가는 것만 더 가요. 네. 그러니까 또 골 때리는 장이죠. 그러니까 요새 실전 매매는 만만한 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들이대고 사보고 아니면 끊어보고 이쪽 가보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종목이 그 급등에 딱 맞아 떨어지는 운빨 좀 들어와라. 그런 노력이 데이터 마이닝으로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장이네요. 지금은 예. 그런 장이 더 뭐 노력을 끔찍해요. 하더라도 내 네. 종목이 포함이 돼 있지 않으면 네. 사실 소외되기 쉬운 장이죠. 거의 다 지금 70~80%가 소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 왜 그래요? 지수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시장이 지금 형태의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네. 몇 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지적 부조화가 가는 것만 보이거든요. 내 거는 딱 보면 안 가고. 그럼 거기서 괴리도가 끔찍하거든요. 그랬다 어떤 실수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단추를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매도 사인이요? 예. 예. 징글징글하다 그냥. 그것도 전체가 지수 올라갈 때 아니라 지수 공포 때. 뭐 50포인트, 60포인트 빠지는 날. 그럴 때 멘탈 붕괴해서 내려버리거든요. 그러기가 쉬운 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제가 일주일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지만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데이터 마이닝 기준으로 그 노가다에서 그 데이터 수치 분석해갖고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딱 왔어요. 그러면 저는 분석하지 않고 아까 부동산 PF, 대우건설, 미래에셋증권, 은행, KB금융 세 가지 갖고만 보겠다. 얘네들이 올라가면 넘어가. 얘네들이 붕괴하면 이거 위기 리스크. 그게 PF 대출이 많은 기업들을 세 개를 꼽으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거리가 있는 거죠. 미래에셋이라는 게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했고 전정부 에너지고 그다음에 생명과 증권이 같이 있고 이런 복합적인 에너지 또 부동산 PF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전 정부의 제일 해외 투자나 그다음에 따는 은행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친화적인 KB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샘플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닥을 만들어주고 수급 증가하고 올라가줘야죠. 네. 유동성이 공급되고 위기가 검증이 안 돼야죠. 근데 그게 발목을 잡으면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약간 헤지펀드의 CIO라면 나의 급등 종목들의 매도 사이는 내가 얘기하는 PF 관련된 종목이 무너지면 이거 때려버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구도를 잡을 거예요. 이게라도 안 빠지고 버티면 계속 종목 순환. 이렇게 가이드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그게 6월 달까지 지속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제 밤에 그 새벽에 가면 저는 이제
이 선물 10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네. 305에서 315. 요거 일단 늪에선 벗어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10을 더 올려야 돼요. 325. 그러면 이제는 또 2200 깨는 얘기는 싹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305를 공격하는 파동, 삼성전자, 6만전자 깨는 파동. 그러면 4월 달에서 4월 말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지금부터 여기 갈림길을 해보면 4월 달에 삼성전자 적자난데 흑자가 아니라 그거 갖다 붙일 거고 또 같은 나쁜 것들을 재고자산 뭐 여기서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더 겁나죠. 이게 4월, 그게 실적장이 이제는 검증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그거 검증하지 않아도 끌개로 수급으로 갈 수 있는 것만 압축하자. 이렇게 전략은 구도가 잡고. 그래서 당분간은 게릴라 전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아무리 주도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종목을 고르는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극심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잘 모르겠는 투자자분들은 ETF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지금 시점에서 사보는 건 어떨까요, 대표님? 그게 예. 간단히 얘기해서 오히려 그 핵심 주도주 한 종목 집중하는 전략보다 나빠요. 왜 그런 거죠?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종합 상품을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장이 소외되기는 싫고 고르기는 어렵고. 근데 전체 7, 80%가 소외되는 장이면 ETF 암만 잘 구성하더라도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좋은 거에다 다 집중할 수 있는 한 종목 ETF란 몰라. 미국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중화시키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략은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두세 개 마이닝해서 집중화 전략을 오히려 권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데드라인하고 손절라인만 딱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더 낫지.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하자. ETF 투자하자. 지금 장에는 최악의 시나리오 같아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 알겠습니다. 대표님,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이 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같은 의견이세요? 최악은 피했습니까, 저희? 저는 예. 아직은 그 선제적 대응을 우리 그 기업들이 총수들이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일 것 같고 이 덕분에 네.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 M&A나 로봇 M&A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종목장을 더 불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나 코아시아나 이런 것들이 급등 파동이 나오는 거 SNS텍이나 네. 다 지금 그 개념 같거든요. 미중 간의 갈등 구조 심할수록 그 틈새로 우리는 오히려 소부장을 M&A 하거나 그 뭐랄까 파트너십을 만들거나 지분을 확보하거나 이런 에너지에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주 패턴들 딱 보면 삼성 코골기, 현대차 코골기, LG그룹 코골기 종목들이 다 스타 종목 됐습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그 다음에 또 현대차가 M&A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다 그런 종목들 다 글로 코골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아직도 더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선도주 후발주 전략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근데 후발주도 분명히 수급. 네. 평균 20일 평균 거래량이 제가 항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3배 이상 1시간에 증가하는 거. 네. 제가 이렇게 샘플링 한 다음에 거래량이 얘가 20일 동안 평균량이 한 100만 주에서 200만 주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어떤 종목 딱 보면 1시간 만에 그 수량이 딱 들어와요. 그런 종목들 올라간 급등 확률 거의 8, 90%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샘플링 해놓고. 이제는 그래서 수급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물 들어오냐. 네. 그리고 거리를 만들 수 있냐. 이걸 끌개라고 표현하거든요. 끌어당기는 매개체. 뭐 이게 보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벤트. 우리 눈에 콩가부씨 얘기하는 이벤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번 갔다 조정해 다시 가는 것도
지분 추가 확보. 이런 끌개라도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런 끌개들이 소설 같은 시나리오가 나와서 현실 가능성이 진짜 있을 것 같아. 주가가 막 급등하면 소설도 진짜 현실 팩트로 보면 막 착각하거든요. 네.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가 한 주 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 한 주 동안 조금 힘을 좀 주십시오.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생 315 지지하지 못하면 또 하방으로 갑니다. 삼성전자 6만 1,000원 반드시 지지해서 6만 3천 2,000원을 더 올리는 장이 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원달러가 1,300원에서 20원 정도 더 내려와야 됩니다. 1,280원. 지금 한 주 동안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좋다라는 말씀. 그러면 여기서 50이든 70이든 100이든 더 갑니다. 그럼 종목도 순환이 계속돼요. 네. 그런데 이게 환율이 다시 1,330원 치고 나가고 달러 인덱스가 100이 지금 100이거든요. 105로 다시 가고 또 금리가 또 10년짜리 2년짜리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고 이러면 이번 올라간 걸 다시 메꾸는 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급등한 것들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러면 다른 종목의 또 순환을 확인하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한 달 과정에서 저는 아까 얘기한 사우디에서 수주해 올 거, 그 다음에 아까 주가 떨어질 때 아까 종목들 보면 그 원전 관련주들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정 때 사서 뭐 소형 원전이 됐든 또 다른 대체 에너지가 됐든 미국의 공장 라인 밸류체인 들어갈 때 부품 땅 계속 꽂아주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만 압축해. 그런 것들이 한 20, 30개 돼요. 그런 것들만 데이터 마이닝해서 놓고 거래 들어오는 것 같고 트레이딩만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월 5일, 7일은 삼성전자, 4월 25일, 28일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모든 그런 대표성. 미국도 이제 실적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거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